쏘리. 다시. 이번엔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의 한 외곽이 x니까 2b와 같다 그냥 이렇게 가버릴게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의 한 외곽. 요 문자 그대로 주는 건 이렇게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삼각형의 한 외곽이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a가 b 더하기 c와 같다 또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또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b 더하기 2c는 180과 같다 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a라는 각을 x 갖고 표현할 거야. c를 그냥 x 갖고 얘기하면 되는구나. 아닌데? 맞지? 근데 b가 필요하지. b가 있지. 그치? 그럼 얘에서 b라는 애가 b라는 애가 2분의 1x와 같네요. 그죠? 좀 더 간결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서 아까. 그럼 여기 b 대신에 2분의 1x를 넣으면 c라는 애는 90 마이너스 4분의 1x가 되는 거 보이실까요? 그죠? b 대신에 여기다 b 대신에 2분의 1x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넣어서 2분의 1x 이항시키고 양변 2로 나누고 과정 쓸게요. 2분의 1x 플러스 2c는 180도이고요. 2c는 180도 마이너스 2분의 1x고요. c라는 애는 양변 2로 나누니까 90 마이너스 4분의 1x 이렇게요. 요렇게 대입해서 요렇게 정리해요. 됐을까요? 그러면 내 눈에 뭐가 보였냐면 얘를 요 C를 하나 둘 세 개가 180도잖아요. 그죠? 요 C 대신에 얘를 쓰면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90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a 더하기 x가 180도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90도 빼서 90도 남고요. 양변에 4분의 a 더하기 4분의 3x가 남으니까 a라는 애는 90도 빼기 4분의 3x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아까는 나도 복잡해서 뭔가 실수한 것 같아. 됐나요? 55쪽에 3번. 58쪽에 13번 갈게요. 부채꼴이 있는데 호의 길이가 5파이, 넓이가 25파이, 반지름의 길이가 있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있죠. 이 둘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부채꼴이 나오는 순간 공식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알고 있어야 돼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에다가 중심각의 b,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다가 중심각의 b,
S는 2분의 1 RL. 얘만큼은 좀 입에 익을 수 있도록 해놔달라고 했어요. 그쵸? 요 고2 때도 써요, 얘는. 오케이? 오히려 얘들이 고2 때 안 써요. 됐죠? 그러면 주어진 게 호의 길이와 넓이잖아요. 주어진 게 호의 길이와 넓이에요. 넓이. 주어진 게 호의 길이랑 넓이라니까. 그죠? 그럼 우리 호의 길이랑 넓이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25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가지고. 자, 이제 반지름까지 알았죠? 반지름까지 알았으니까 중심각 구하는 건 아무거나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제곱 없는 게 편하겠죠? 그쵸? 호의 길이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도분의 x에서 이 x를 구하면 되겠죠. (50에) 90인가요? 그죠? 반지름 10, 중심각 90도. 10cm려나? 아니네, 단위가 없네. 반지름 10, 중심각 90도. 될까요? 얘 보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근본적인 얘기만 했어요. 등식 3개 이상만 만들면 돼. 문자를 만들어 갖고 같은 것들, 그쵸? 걔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자를 x 가지고 표현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오케이? 등호의 뜻이나. 연습을 해야지 늘어요. 연습 안 하면 안 늡니다. 오케이? 우리 중학교 와서는 단순히 수 계산하는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문자의 연산 또한 연습을 하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60쪽에 7번. 원의 중심 지나도록. 호 BD의 길이가 BD 3파일 때 호 AC의 길이를 이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심각의 B만 알면 되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도 A죠. 그럼 요 각의 크기가 2A만큼인 거 아실까요? 그럼 요렇게 그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요 각의 크기가 또 2A인 거 아실까요? 그렇다면 요 삼각형이 한 외곽이 아니네. 요 삼각형이 한 외곽이네요. 그쵸? 그럼 얘가 3A만큼이죠. 그럼 이 각과 이 각의 비는 몇 대면? 네, 이각 먼저 얘기했는데 1대 3. 그럼 호의 길이가 1대 3이겠죠? 얘가 3파이니까 얘가 얼마? 단위는 센치겠네요. 11번. 폭이 3m로 일정한 원 모양의 트랙이 있대요. 이 트랙의 폭이 3m로 일정하대요. 재성이는 이 트랙의 가장 안쪽을, 수아는 가장 바깥쪽을 타고 돈대요. 안쪽이 재성이, 바깥쪽이 수아. 재성이와 수아 같은 외발점은 한 바퀴 반지름의 길이가 50으로 같을 때? 그렇대.
둘 다 외발 자전거를 탔는데 이 외발 자전거의 반지름이 50cm로 똑같대요. 그쵸? 얘는 3m고 얘는 cm예요. 이럴 때 재성이의 외발 자전거의 바퀴, 그러니까 수아의 외발 자전거는 밖에서 뛰는 얘는 재성이의 외발 자전거의 바퀴도 몇 회 더 회전하였는가로 했잖아요. 그러면 재성이가 움직인 거리를 수아가 움직인 거리에서 빼면 수아가 더 많이 움직인 거리죠. 그거를 외발 자전거의 둘레의 길이로 나누어 줘야 몇 바퀴인지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얘 반지름이 폭이 3m인데 차이가 얼마냐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해서 얘를 R이라고 표현을 해버릴게요. 그럼 재성이가 움직인 거리는 2R만큼이고요. 수아가 움직인 거리는 3 플러스 R의 2배니까 6 플러스 2R만큼이에요. 2를 빼버리면 6m만큼이 나오겠죠. 요거 될까요? 다시. 둘레잖아요, 그냥. 그쵸? 재성이가 움직인 거리는 2R 파이예요. 파이 빠뜨렸구나. 반지름의 2배. 수아가 움직인 건 수아의 반지름은 R 플러스 3m인 거죠. 그쵸? 이거의 2배가 수아가 움직인 거고요. 얘를 빼주면 수아가 움직인 거리에서 재성이가 움직인 거리를 뺀 거겠죠. 그 차이겠죠. 근데 단위는 뭐예요? 미터일 거예요. 그럼 얘가 50cm니까 미터로 바꾸면 얼마일까? 100cm가 1m예요. 5m일까요? 그죠? 그러면 얘 둘레는 얼마일까? 파이 미터죠. 파이 빠뜨렸다. 그죠? 한 방에 갑시다. 수아가 더 많이 움직인 거리를 바퀴의 둘레로 나눠버리면 몇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파이로 나누면 되겠다인 거죠. 그죠? 그럼 계산만 하면 되네 이제. 근데 아까 계산했었지. 2파이R 사라지고 3위는 6파이였는데 파이 나눴으니까 6. 즉 6바퀴인 거죠. 6회구나. 될까요? 네. 네. 아,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6 곱하기 3 나누기 3이면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보잖아. 그죠? 항이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3 나누기 3이면 약분을 해버리는 거고, 여기 항이 2개, 그러니까 더하기로 구분됐으니까 얘는 항이 2개인 거잖아요. 얘는 따로따로 나눠야죠. 얘는 항이 하나인 거예요. 곱하기로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단항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됐을까요? 요거 물어본 거 맞죠? 다음에 61쪽 갑니다. 지우야, 열심히 한다며. 61쪽 13번 먼저 봅시다. 원이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이렇게 만나고요. 반지름이 여기서 5이고요. 반지름이 여기서 8이에요.
넓이가 P이고요. 넓이가 Q래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그렇대요. 이럴 때 P 빼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 색칠한 큰 거에서 요 색칠된 얘를 뺀 거를 구하래요. 그쵸? 그럼 얘 넓이를 1이라고 할게요. 그냥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P 더하기 1은요 64파이예요. 다음에 Q 더하기 1은요 25파이예요. 근데 우리 요 모양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연립처럼 이 모양 만들려고 빼버립시다. 그럼 좌변끼리 빼면 P 빼기 Q죠. 우변끼리 빼면 얼마예요? 맞나요? 찾았잖아. 됐을까요? 이 1의 넓이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만약에 나중에 기말고사 봤을 때 저거 붙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풀이 과정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풀이 과정까지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거거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연립방정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건 없어요? 생각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연립방정식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란 걸 배우지만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을 그냥 등식의 성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끝내버리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등식의 성질이에요. A는 양변이 같을 때 똑같은 걸 빼주면 등호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아마 이 교재 풀이도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이 원에서 이 원의 넓이를 빼면 이 모양이 나온다. 그냥 계산 편하려고 연립처럼 쓴 것 뿐이에요. 실은 연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풀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진 않아요. 아니면 대입?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 요거 만들었으면 1 대신에 64파이 마이너스 P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거 만들어서 1 대신에 64파이 마이너스 P를 대입해서 이항시키는 거야. 그죠? 요건 또 있겠죠. 요런 방법. 근데 결국은 똑같잖아. 그죠? 됐죠? 17번 해야 되는구나. 61쪽에 17번. 지우야. 어차피 손으로 적는 거 아니라면 일어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두 부채꼴 AB의 호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고 넓이의 비가 5대 9래요. A와 B라는 부채꼴이 있는데 호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고요. 넓이의 비가 5대 9래요. 이럴 때 두 부채꼴 A와 B의 중심각의 크기의 비잖아요. 맞죠? 자, 중심각의 크기. B로 주어지면
똑같은 문자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값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 B로 주어졌을 때 똑같은 문자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값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호의 길이와 넓이 갖고 이야기하는 부채꼴의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그죠?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보다 아이고, L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L은 이 중심각의 비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L 써야 될 것 같았는데 L 쓰면 반지름의 길이 구해야 되고 그쵸? 반지름의 길이 구한 다음에 여기든 여기든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할까? 요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중심각의 비를 얘기할 수 있는 식을 그냥 만들어 버립시다. 호의 길이와 넓이 갖고 이야기하는 식. 그러면 나는 얘를 갖고 일단 R을 이렇게 바꿔볼래요. 그 다음에 이 R 대신에 여기 넣을래요. 그리고 X에 관해서 정리할래요. 요거 맞을까요? 곱하고 나누고 맞잖아.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나눌래요. 요 식을 가지고 AB에 관한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래요. 파이 넓이분의 파이 곱하기 5B분의 90 곱하기 L제곱 90 곱하기 2A의 전체의 제곱 대 파이 9B분의 90 곱하기 3A의 전체의 제곱으로 볼래요. 그럼 B만 알면 되니까 5분의 90 곱하기 4A 제곱 대 9분의 90 곱하기 9A의 제곱으로 보고요. 90도 약분해서 보면 되고 A제곱 없다고 보면 되고요. 즉 5분의 4 대 1이네요. 그러면 4 대 5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얘 갖고 반지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걸 미리 한 방에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다루는 연습을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는 아주 능숙해져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는 식 다루는 거 하시는 거예요. 문자 가지고. 네, 다녀오세요. 이제 62쪽에 19번. 이거 지난 시간에 봅시다.
19번 해봅시다. 이걸로 갑시다. 아니다. 이걸로 합시다. 지우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나뭇잎 모양의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니? 사각형의 넓이 빼기 90도인 부채꼴의 넓이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뺀 다음에 몇 배 한다? 그러면 얘는 이거이고 얘는 이거이니 a제곱 공통으로 있으니까 밖으로 뺄 거고 2를 분배할 거야. 얘지? 됩니까? 요 나뭇잎 모양. 근데 이 문제는 얘 넓이 구하라고 했잖아.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반대편으로 빗변이 똑같게 붙여넣어 버리면 뭐가 돼? 정사각형이 되겠죠. 맞나요? 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 구해서 이 넓이 구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갖고 합시다. 66에 36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하면 전체 나뭇잎 모양의 넓이 있는데 얘를 다시 2분의 1하면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되잖아. 그지? 졸려주고 아주 그냥 18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일 거고 이제 분배해서 계산하면 9파이 마이너스 18이 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선생님, 네, 저기 있잖아요. 네, 정사각형을 안 만들고 네, 저기 부채꼴에서 네. 직각삼각형 빼도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얘를 2배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아니요. 그러니까 2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네. 그럼 어쨌든 요 부채꼴에서 직각삼각형 뺀 거와도 똑같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상으로 보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공식 쓰려고 갔던 거고. 이 안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 부채꼴에서 직각삼각형 뺀다. 그래도 돼요. 근데 여기를 모르잖아. 여기. 그 아예 그런 거.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이 다음 학년 과정으로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는 쟤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각도까지는 알아. 45도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지율아, 이거 지율이 네가 질문했던 거야 혹시? 19번 아니요?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20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 AOB가 호 AB를 3등분하는 두 점을 각각 CD라고 두 점 CD 일단 그립시다.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 넓이를 이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걸로 구할 수 있게 도형들을 적절하게 나누어 보거나 쪼개어 봐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60도라는 부채꼴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3등분으로 쪼갠 거니까 몇 도인지는 알겠네요. 그쵸? 맞지? 3등분? 20도, 40도 상관없네. 반지름의 길이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좀 그런가? 잠시만요. 살짝. 문제에서 얘와 얘가 평행하다고 했고 60도고 호들의 길이가 같으니까 20도, 20도, 20도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녹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은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고요. 20도 파란 여기까지 변합니다. 20도, 40도 녹색에서 20도, 40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은 ASA 합동 될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잖아요. 맞지? 근데 이 넓이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떻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와 어떻다? 같다 이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구하면 돼요. 36파이에 곱하기 360분의 2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2파이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단위는 제곱센치고요. 핵심은 합동인 삼각형을 찾는 거이고 다음에 중복되는 거 제외 넓이가 둘이 똑같으니 중복되는 거 제외고 나머지의 넓이는 같다는 거 아는 거. 그죠? 23번이요. 이거 뭐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23번? 방법 뭐 있냐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어쨌든 이 모양과 이 모양을 가지고 요 옆에 있는 나무 그림을 만들었대요. 됐죠? 세는 건 그냥 해야 돼요. 이게 몇 개, 이게 몇 개, 이게 몇 개인지는 세셔야 돼요. 네모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기왕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으니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지혜 구했어요. 아, 근데 어쨌든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개수 세는 게 기본인데 나라면 이거 보자마자 얘를 잘라서 일로 넣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 없애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잘라서 일로 넣어도 되잖아. 얘 없애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뭐 하나 구하면 되고 얘도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고 요만큼만 더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3, 4, 12, 12개에다가 하나 둘 셋 두 칸 6개 그쵸? 18개에다가 이 둘만 계산해서 더하면 되네요. 그럼 얘가 18개에다가 이게 2개인 거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10인가요? 그쵸? 10 곱하기 10 100이니까 1800에다가 10 곱하기 10에 파이 붙인 거니까 100파이인데 200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뭐야? 못 틀렸어? 개수 2분의 1 해야 되나? 그러네. 다시 얘가 2개인데 4분의 1 해야 되네 일단. 그쵸? 4분원이니까. 그쵸? 그러면 25파인가요? 그게 2개니까 50파인 거네 그러면. 그쵸? 맞네. 씨, 깜짝이야. 딴 거 보고 틀린 줄 알았네. 됐죠? 그럼 62쪽 다 끝난 건가요? 네. 그 다음에 63쪽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따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왔을 때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를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 구하라네요. 그러면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원이 이렇게 돌면서 가면 이 끝에서는 라운드가 되겠죠. 그렇죠? 직선 구간에서는 이렇게 갈 거고 끝에서는 라운드가 되고 끝에서 라운드에서 직선 구간 이렇게 갈 거야. 항상 이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선에 항상 어떻게 그려라? 수직으로 그려라. 수직으로 그려라. 그러면 요각이 90도가 될 거고요. 어쨌든 요만큼의 합은 180도니까 둘의 합이 180도가 되고 둘의 합이 180도니까 둘의 합이 180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얘가 몇 도라고 나왔나? 안 나왔네. 어쨌든 요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으니까 얘가 4고요. 됐죠? 얘는 90도고 이 둘의 중심각이 애매하잖아. 근데 얘가 90도다. 다시 이 둘의 합이 몇 도라고요? 180도. 이 둘의 합이 몇 도라고요? 180도. 근데 이 둘의 합은 몇 도예요? 90도. 그러니까 360도에서 90도 뺀 270도로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270도에다가 다시 90도를 더하면 몇 도예요? 그러니까 이 셋을 합해서 원 하나로 보면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인? 인 원으로 보고요. 이 직사각형 4개의 합을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또한 세로의 길이 또 높이 또한 4죠. 그쵸? 가로의 길이는 삼각형의 둘레예요. 그러니까 얼마야? 30, 28이니까 48인가요? 그죠? 이 두 개 구해서 더한 거 표현하면 되겠죠. 곱하는 거 할 수 있고 원의 넓이 구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연습하면 돼요. 개념 갖고. 개념 잘 쓸 수 있게. 개념을 잘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항상. (5번)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최대 넓이니까요. 이 끈을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최대 영역인 거죠. 그쵸? 이 염소가 최대한 멀리까지 달려가서 목에 걸릴 때까지 뛸 거 아니야. 그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당긴 길이 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선 그냥 11m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왔을 때 요만큼이 2m만큼 남고요. 그죠? 여기 줄이 딱 걸려서 이렇게 돌 거 아니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6이니까 요만큼이 5m만큼이 남고요. 여기 줄이 걸려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 넓이는 이렇게 돌아서 요만큼의 얘가 90도니까 요게 270도겠죠? 요만큼의 부채꼴과 이부채꼴인데 얘들의 중심각은 90도를 그냥 바라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큰 아이는 11의 제곱에다가 파이 붙이고 곱하기 360분의 270 가시면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애는 6의 제곱에 6이 아니지 2의 제곱에다가 파이 붙이고 4분의 1 가면 되고, 얘는 5의 제곱에다가 파이 붙이고 4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쵸? 얘는 4분의 3이겠다. 그쵸? 4분의 3 그냥 갈까? 11의 제곱 파이에다가 곱하기 4분의 3.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분모 4로 어차피 통분되어 있으니까 약분하고 보지 말고 4는 그냥 내비두고 분자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로 나눌 생각하시면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그쵸? 됐을까요? 그 65쪽은 숙제가 아닌데 이걸 했다는 얘기는 지율이가 한 거고? 아니요. 아니야? 왼손이에요. 그래? 은솔이 그래? 나 숙제 아파까지라 했는데 뭐 어쨌든 65쪽에 10번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를 구하래요. 둘의 합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중심각의 크기 알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근데 부채꼴 AOB의 넓이는 6파이로 알려줬고요. 원 전체의 넓이는 30파이로 알려줬으니 중심각은 360도 곱하기 넓이의 비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몇 도예요? 그쵸? 5, 6, 30, 아닌가? 5, 7에 70이다, 70, 쏘리. 그죠? 그럼 x 더하기 y는 180도에서 못 뺀 거야?
다 됐을까요? 자, 다면체. 지우야, 다면체의 정의가 뭐였을까?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에요. 그래서 면의 개수 가지고 몇 면체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죠? 근데 다면체가 되기 위해선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이는 게 기본이고요. 두 가지를 조금 더 만족시켜야 다면체가 돼요. 뭐가 되냐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모인 면들의 내각의 종합이 360도보단 작아야 돼요. 즉 평면이 되면 안 된다야. 됐나요? 면이 한 꼭지점에 모였을 때 그 각들의 합이 360도가 되면 평면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어야 된다야. 이렇게는요? 아니, 우린 다각형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60도보다 작아야 돼요. 됐나요? 즉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여기까지 내각의 총합이 360도보다는 작아야지만이 다각형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다면체가 돼요. 자,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인데 그 걔들이 둘러싸일 때 이 조건까지 만족해야 다면체가 된다고요. 됐죠? 그 다면체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기둥뿔, 뿔대란 이야기죠. 됐나요?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다면체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두 밑면이 합동인 아이, 각동. 밑면이 하나인 아이, 각뿔. 두 밑면이 있는데 합동은 아니고 닮았기만 한 아이, 각뿔대.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얘들의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정도는 그냥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얘들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밑면이 항상 존재하는 애들이거든요. 밑면의 변의 개수 갖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n각 기둥, n각 뿔, n각 뿔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의 n은 밑면의 변의 개수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각 기둥의 벌텍스 꼭지점의 개수는 이 n면체의 2배이겠죠? 변의 개수의 2배. 모서리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3배가 될 거고요. 면의 개수는 그 옆면이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존재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밑면 2개 추가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개수에 하나 더 더하는 걸 거고 모서리의 개수는 2배가 될 거고요. 항상 밑면의 변의 개수가 기준이에요. 면의 개수는 역시나 1이, 옆면에 밑면 하나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각뿔대 또한 각뿔대는 각 기둥과 어떻다? 완전히 같습니다. 개수만 세는 거예요. 됐죠? 자,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항상 직사각형이고요. 각 기둥의 각뿔의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고요. 각뿔대의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입니다. 오케이? 다른 거 있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다면체들의 정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다면체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운데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면의 개수 빠졌네. 모두 같아야 되고요. 정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해요. 이래야만 정다면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자, 이럴 수 있는 저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정다각형 갖고 이야기할 거니까 정다각형의 최소 단위인 정삼각형 갖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에부터 시작할 건데,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아이는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짜리가 있고,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모이면 180도잖아요. 360도보단 작잖아. 그쵸?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짜리가 있고, 그리고 정삼각형이면서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짜리가 있어요. 6개짜리는 360도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한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짜리. 4개도 안 되겠죠? 다음에 한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짜리. 그죠? 또 4개 이상은 안 되겠죠?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라서 정육각형부터는 3개 이상이 모이면 무조건 36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정다면체가 될 수 있는 종류는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거 3개, 정사각형인 거 1개, 정오각형인 거 1개 해서 총 5개가 있고요. 얘들의 면의 개수가 4, 6, 8, 12, 22예요.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고요. 이 표만큼은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하려면 더 헷갈려. 되새기는 방법 외워놓고 혹시 헷갈리거나 까먹었을 때 기억해내는 방법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그 꼭지점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문제 얘기할까요? 자, 정사면체의 겨냥도라고 불러요. 입체도형 모양. 그냥 얘 갖고 세면 돼요. 오케이? 몇 개? 4개.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삼각뿔이니까 몇 개? 6개. 됐나요? 자, 정팔면체의 겨냥도는 주사위 모양이죠? 아,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겨냥도는 주사위 모양이죠? 그렇죠? 애들도 그냥 세면 돼요. 모서리 12개. 됐죠? 그 다음에 정팔면체의 겨냥도는 정사각뿔을
두 개를 가져다가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쵸? 얘에서 세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얘랑 얘랑 이렇게 대각선이잖아. 그죠? 그리고 얘랑 얘랑은 같아요. 그 순간 얘들이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얘가 12개고 얘가 2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항상 이래요. 됐을까요? 그리고 내가 화살표 연결하는 게 쌍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체도형의 각 면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은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의 각 면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은 면의 중점을 연결하면 꼭지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정팔면체고요. 정팔면체의 각 면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입체도형은 면의 개수가 이렇게 있는 거 꼭지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니까 정육면체예요. 이 둘은 쌍대다면체 관계예요. 다음에 정 12면체와 20면체도 쌍대다면체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정 4면체는요. 항상 정 4면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 혼자 따로 좀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지금만 외우면 되거든. 그렇죠? 다음에 얘들의 전개도는 그냥 눈에 익히는 너무 많잖아. 그쵸?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고요. 얘들의 전개도는 얘는 이 둘은 접을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정팔면체의 전개도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든가 뒤집어 있든가. 그쵸? 그러면 딱 잘라서 한쪽은 위, 한쪽은 아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점 이름만 겨냥도에다가 옮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찾는 게 편해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총 11가지인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걔들을 다 외울 게 아니라 접어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한 가운데쯤 있는 면을 밑면이라 생각하고 접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지거든요. 오케이? 그 정도밖에 나머지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정사면체는 뭐 그냥 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12면체와 20면체는 그쵸, 얘들은 그냥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뭐 그려서 하라고 하는 건 솔직히 좀 너무 억지스러운 거죠? 오바스러운 거고. 그쵸? 회전체까지 나오네? 됐죠? 자, 이 정도 갖고 보시면 되고. 자, 회전체는 회전축이 있고요. 됐죠? 회전체는 회전축이 있고요. 회전축에 뭐 어느 면이든 어떤 하나의 단면, 하나의 평면 도형, 다각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1회전 시키면 그냥 회전체예요. 됐죠? 그럼 회전체들이 종류가 많긴 한데 그 중에 좀 많이 쓰이는 애들이 원기둥, 원뿔, 원뿔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뭐가 있다? 구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회전체에 원기둥, 원뿔, 원뿔대는요. 그냥 직사각형을 1회전 시킨 거, 삼각형을 1회전 시킨 거, 직각삼각형을 1회전 시킨 거, 사다리꼴을 1회전 시킨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됐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회전체들에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 용어는 그냥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평면. 됐나요? 이건 그냥 그거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얘들이 기본이거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기둥은 직사각형, 뿔은 이등변 삼각형, 뿔대는 등변 사다리꼴이겠죠. 그쵸?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모두 다 원이 나올 거예요. 그쵸? 다만 기둥은 높이에 따라서 원이 또 합동인 원들이 나올 거고요. 뿔은 원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뿔대 또한 원의 크기가 점점 커질 거예요. 됐죠?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밑면을 밑면까지 자르도록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굴 모양 돼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직선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될까요? 얘도 이렇게 자르면 동굴 모양이 돼요. 근데 밑면을 포함하지 않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타원 모양이 되겠죠. 그쵸? 요 모양들은 그냥 일단은 많이 보시면서 감각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밑면을 포함하면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를 때.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은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단면도 나올 수 있는데, 그쵸?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은 좀 문제를 봐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라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 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 이외에 다른 데서 어디서 자르든지 다 원이 나올 거예요. 다만 크기만 어떨 거야? 다르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단면 중에 가장 큰 단면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겠죠. 그쵸? 그게 가장 큰 단면이겠죠. 그 정도? 전개도까지 나오네? 회전체의 전개도. 자, 이 그러니까 어쨌든 건널비를 구하려면 전개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기둥의 전개도는요, 옆면은 직사각형 합동인 두 개의 밑면인데, 원기둥은 그 밑면이 원이고요. 됐죠? 다음에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항상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똑같아요. 됐죠? 자, 각뿔은 옆면이 삼각형이에요. 됐죠? 밑면은 뭐 다각형 있을 거고, 원뿔은 옆면이 부채꼴이고 밑면이 원이에요, 항상. 그쵸? 다음에 각뿔 때는 옆면이 사다리꼴이고요. 밑면이 항상 두 개 있는데 그 둘은 합동은 아니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큰 뿔에서 작은 뿔 떼어내고 남는 거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셔야 돼요. 다음에 원뿔 때는 부채꼴인데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뺀 모양이 옆면이고요. 그 다음에 윗면, 아랫면이 원으로서 존재하겠죠. 그쵸? 그런 부채꼴 모양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 푸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숙제는 여기까지는 좀 다 내일 모레잖아. 그쵸? 많을 것 같아서 숙제는 71쪽까지만 할 거고요. 됐죠? 내가 진도를 나간 이유는 오늘 끝나고 문제 풀고 가는 건 뒷부분이에요. 내가 준비한 거.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갔어요.